자, 힘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단원명이 힘의 상호작용. 자, 힘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할 건데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두 가지로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작용, 반작용입니다. 이미 작용, 반작용은 중학교 때부터 쭉 배워옵니다. 근데 얘를 왜 다시 언급을 하냐. 얘를 통해서 작용, 반작용을 이해함으로써 운동량과 그 다음에 충격량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요.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요거 설명하고 문제풀이로 바로 가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봐야 좀 적응을 하니까 바로 갈 건데 자, 작용, 반작용이라는 건 뭐냐? A가 B에게 영향을 줬어. 힘을 줬어. 그러면 B도 뭐해? B가 A에게 이렇게 써져 있어야지 작용, 반작용이야. 내가 왜 이렇게 써놨는지 이따 문제 풀면서 설명해 줄게.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작용, 반작용에서 이런 경우죠. 내가 칠판을 밀고 있어요. 칠판을 밀고 있으면 내 칠판 밀지. 칠판은 뭐해 그러면?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일까? 칠판도 나를 뭐 하니까? 미니까. 이게 작용, 반작용.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우죠. 자,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겁니다. 이 책상에 이 책상 위에 책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책이 놓여져 있어요. 책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먼저 해볼게. 자, 요 책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봅시다. 이 책에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냐면 지구가 책을 당기죠. 그죠? 여기 지구. 자, 지구가 책을 당겨요. 그럼 책도 뭐 할까? 지구를 당겨. 똑같이 그럼 책도 지구를 당겨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 힘, 파랑색끼리는 서로 뭐 한다? 작용, 반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또 하나 얘기할 수 있어.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번엔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이번엔 책이 책상을 누르지. 그지? 그럼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은 어차피 중력, 무게하고 똑같지. 자, 이번에는 책이 책상을 누르잖아. 그럼 뭐 책상도 책을 밀어내지, 위로.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지. 이해 갔냐? 그래서 요렇게 얘 관계가 뭐다? 작용, 반작용이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낼 수 있겠지.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과 그 다음에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과 책이 지구를 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다. 맞을까 틀릴까? 쉽게 하면 A, B 선생님이 C, D 이렇게 했어. A, B, C, D는 서로 작용, 반작용이지. 이렇게 물어봤어. 자,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과 오케이? 그러면 B겠지. 그 다음에 책이 지구를 당기는 힘 B, D는 무슨 관계일까?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왜? A가 B에게, B가 A에게 관계야. 이해 갔니? 얘는 지금 갑자기 C가 나타난 거잖아. 지구. 이해 갔어? 그래서 요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요걸 잘 기억해 두세요. 요런 보기가 많이 나옵니다. 작용, 반작용은 두 힘의 크기가 같아.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나 원래 이거 생략해서 쓰는데 길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보기에 많이 나와. 시험 문제 보기에. 방향이 뭐다? 방향이 반대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 뭐가 있냐? 자, 작용점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 야, 얘는 작용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얘는 어때? 작용점이 같지? 같지? 다른 경우 같은 경우가 있지. 그래서 작용점 시험 문제에 함정으로 나옵니다. 작용점은 그때 이게 중요한 거야. 꼭 한 점일 필요는 없다. 그때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작용, 반작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동량과 충격량이야. 자, 운동량 해볼게요. 자, 운동량이라는 건 뭐냐?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뭐. 자, 운동량, 얘를 우리는 P라고 표시할 거야. P. 한글로 썼고, 기호로 썼지.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어떻게 계산하냐? 야, 물체의 질량에다가 곱하기 속도를 했을 때, 이 물체의 운동량이다. 자, 쉽게 설명해 줄까? 자, 여기다 해볼게요. 자,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3kg인 물체가 있는데 여기로 가고 있었어. 자, 2m/s로 가고 있어. 그럼 이 물체의 운동량은 몇이라는 얘기야? 6이라는 얘기야. 이해갔니? 근데 우리는 물리시간이니까 단위도 써야겠지. 자, 일단 쓸게. 질량은 m으로 표시하고 속도는 뭘로 표시하죠? v로 표시하죠. 그래서 P는 mv라는 공식이 나와.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P는 mv. 각각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단위를 써볼까? 얘 단위는 모르겠지. 얘를 갖다가 넣으면 되겠네. 어떻게 되니까?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죠.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죠. 그래서 얘의 단위는 이렇게 된다. 라는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면 6kg 곱하기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6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 이번엔 힘을 줬다는 얘기예요. 힘을. 어떻게 힘을 줬냐.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내볼게요. 물체에 힘을 줘야 물체가 운동을 하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X축, Y축에 뭐가 주어져 있냐면 시간이 주어져 있고 운동량 P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경우, 자, 이렇게 그어져 있는 애가 있댔대. 이렇게 있대요. 그럼 얘를 해석해 내야 됩니다. 이거를. 자, 한번 해볼까? 시간이 흐를수록 운동량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지. 시간이 흐를수록 운동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야, 여기서 질량이 변할 일은 거의 없지. 어떤 물체가 되는데 얘가 갑자기 질량이 증가할 일은 없잖아. 그럼 뭐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일까? 속도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속도가 변하려면 계속 뭘 줘야 돼? 힘을 주고 있다는 얘기. 왜? 힘은 F는 ma. 그죠? 즉 뭐야? 가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겠지.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잡아. 여기서 어떤 관계인지 보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볼게. Y는 AX 그래프.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는 기울기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기울기의 의미가 뭔지 물어봤을 때 A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X분의 Y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 그대로 넣어볼게요. 자, 그대로 넣으면 시간 S분의 어떻게 됩니까? 예, M 킬로그램. 그죠? 킬로그램 곱하기 S분의 M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해 갔습니까?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이거 계산하면 S 제곱이 나오나요? 킬로그램. 그 다음에 미터 퍼 세크 제곱. 어디서 많이 봤네. 얘가 가속도지. 얘는 뭐야? 질량이지. 그러면 여기 기울기가 나타내는 게 뭐라는 거야? MA네? MA잖아. MA가 뭐야? F 힘. 그럼 요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건 뭐다? 힘이다. 힘이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힘이 계속해서 뭐해? 일정하다는 얘기지, 일정하다. 일정하다는 얘기죠. 왜 기울기가 뭐 하니까? 일정하니까. 이해 갔습니까, 이거? 이런 것도 같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다음 충격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충격량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봐봐. 야, 공이 날라고 있어, 얘들아. 공이 날라고 있는데 내가 이걸 빠따로 후려쳐. 야구 배트로. 후려쳤어. 그럼 얘가 오다가 이 3kg짜리 물체가 빠따에 맞으면 다시 돌아가겠지. 그지? 그럼 반대로
돌아가는데 빠따로 휘둘 때 공이 더 빠르니까 보통. 그러면 예를 들어서 4m/s로 바뀔 수 있겠죠. 예를 드는 거야. 자, 바뀌었어. 그러면 운동하던 물체의 운동이 확 바뀌었지. 뭐에 의해서? 배트를 후려쳤잖아. 그지? 이게 충격량이야. 이해가니? 그럼 얘가 충격을 줄 만큼 얘가 운동이 바뀌어. 잘 기억해놔. 뭐 한다고? 충격을 준 만큼 운동이 바뀌어. 이 운동량이 바뀐 만큼 충격을 준 거야. 잘 기억해야 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운동량하고 충격량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바뀐 만큼 얘를 받은 거고. 이해 갔죠? 얘를 준 만큼 얘가 바뀐 거다. 이걸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라는 얘기야. 좀 이따 문제 풀 때 무슨 의미인지 알려줄 테니까. 그래서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네, 과학자들이 그럼 충격량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계산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충격량은 I라고 씁니다. 얘는 힘을 받았다. 이 힘을 받는데 얘를 몇 초 동안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야. 힘을 받았는데 몇 초 동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자, 얘 어떻게 되니? F는 MA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에 곱하기 뭐 한 거랑 똑같아? S 한 거랑 똑같지. 그럼 요거 사라지네? 그러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니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네.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가니? 또는 아예 얘만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쓰면 돼? N, S 이렇게 쓰면 돼. 시간. 힘에다가 몇 초 걸렸냐.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요 단위나 뭐야? 같은 거야. 괜히 책에서 뭐 어떻게 써 있는 거야? 어렵게 써 있는 것뿐이야. 알겠죠?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 이거 지워 볼게요. 요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우리 책에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내가 힘을 얼마만큼 줬느냐를 나타내는 그래프야. 그러면 자, 요거 한번 해석해 보자. 2고 5야. 이거 해석해 봐. F잖아. 그러면 2뉴턴의 힘으로 5초 동안 힘을 준 거지. 그럼 충격량이 몇이야? 10이지. 그지? 단위는 NS 써도 이거 써도 상관없어. 그냥 우리 숫자만 얘기하자. 10이라고 얘기해. 그럼 왜? 5초 동안 이만큼의 힘을 쓰니까 요 넓이가 뭐가 될까? 충격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또 해볼까? 만약에 요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아, 선생님 노란색으로 했네. 빨간색으로 해볼까? 자, 이렇게 했다. 이거는 어떻게 될까? 평균이 몇이야? 1뉴턴이지. 1뉴턴의 힘으로 몇 초 동안 준 거야? 5초 동안 줬으니까 충격량이 몇이야? 5가 되겠지. 즉 여기 너 면적하고 뭐해? 같지. 이해갔니? 그래서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다? 충격량이다. 오케이? 이거 알겠습니까? 자, 여기는 오잖아. 어, 여기 이거 10이고. 됐어요? 자, 됐고요. 자, 하나 더 가볼게요. 음, 잠깐만, 지우는 게 어디지? 자, 여기 지울게요. 다시 지우고 가겠습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네. 충격량하고 운동량하고 서로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한번 써볼게요. FS니까 F에다가 곱하기 시간 변화량 몇 초 동안 했느냐가 바로 충격량이죠. 네. 자, 얘를 한번 고쳐볼게요. 자, F는 어떻게 됩니까? F는 M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시간 변화량. 시간 변화량은 어떻게 하냐? 잠깐만, 이거 보고 갈게. 자, 시간 변화량.
거고, 아, 시간 변화량 이거죠. 자, 다시 해볼게요. 요거를 바꿔볼 거야. 요거를. 야, 이거 지금 몰라도 돼. 나중에 계산하는 거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야. 왜 나중에 이게 되는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미터 퍼 세컨드라는 건 뭐라겠지?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 이거지. 단위 시간당. 그럼 얘를 고치면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이 m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여기는 킬로그램이라고 써야죠. 킬로그램에다가 너희들한테 좀 어려우려나? 자, 시간 변화량. 그 다음에 나중 속도에서 뭐 빼면 돼? 현재 속도를 뺐을 때가 얘가 이렇게 변한 거야. 그러려니 해. 왜 시간 얼마만큼 속도가 변했냐를 나타내면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총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준 거니까 여기 곱하기 요거 하면 어떻게 되니? 여기 없어지지. 여기 없어지지.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질량에다가 V2 마이너스 V1이지. 우리 질량 뭐라고 쓰지? M이라고 쓰죠. 이해 갔어요? 이게 나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자, MV2 마이너스 MV1. 이게 뭐야? 처음이지. 처음 얘야. 그지? 얘는 뭘 의미할까? 얘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얘에서 얘를 뺀 만큼 충격을 먹었다는 얘기야. 이해 갔어요? 이해 못해도 문제 풀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 풀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한번 봅시다.